시간이고 등이 아플 때 어떻게 우리가 감별을 할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등이 결려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등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왜냐면은 요새 다 자세가 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통증들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등에서는 좀 다양한 통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근육이 결려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눌려서 좀 등이 시리다고 오는 경우도 있고 등이 찌릿찌릿 저린다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척추 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다음에 우리 갈비뼈하고 만나는 관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끔씩 이렇게 압박골절 뼈가 부러져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에 내장기에서 심장이나 위장 문제가 등에서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하나는 어떻게 감별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럴 때 어떻게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릴 거예요. 일단은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등의 가장 가운데는 척추가 있어요. 흉추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가 모두 몇 개죠? 갈비뼈 12쌍이 있죠. 그래서 12쌍의 갈비뼈가 이 각각의 흉추마다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흉골과 함께 이렇게 세장 모양의 흉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흉곽 안에는 뭐가 있죠? 폐가 있죠. 그리고 심장이 있어요. 중요한 이 폐와 심장을 감싸고 있는데 폐는 호흡을 할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마치 양동이의 손잡이처럼 위아래로 들락날락하면서 이 앞에 흉골과 다음에 이 척추 사이에서 약간씩 위로 들렀다 내렸다 하면서 호흡을 할 때 이게 들어 올려졌다 내려갔다 하면서 호흡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관절은 어때요? 어떤 관절이 있는지 간에 관절에 좀 염증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갈비뼈 사이로 신경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경이 마치 갈비뼈처럼 이렇게 띠를 두르듯이 내려간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흉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흉추에서 나오는 교감신경들이 각각의 장기들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나 폐나 위장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이런 거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이 다 흉추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흉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내장기의 문제들,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위장이 오랫동안 잘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잠깐 듣는 듯 하더니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위장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위장에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이런 자율신경 쪽에 흉추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는 게 좋고요. 자, 이제 등을 이루는 근육들을 보면 일단은 척추를 세워주는 기립근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거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덮어주는 가장 큰 근육은 승모근이죠. 광배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형근이 있고 견갑골을 올려주는 견갑거근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등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들인데, 자, 우리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어딘가가 아프다 할 때 일단은 그 관절이 자유롭게 잘 움직이는지를 먼저 평가를 해요. 해서 흉추는 옆으로 기울였을 때 40도 이상 몸이 기울어진다 그러면은 정상으로 보고요. 앞으로 숙였을 때 85도 이상이 숙여지고요. 뒤로 젖혔을 때 60도 이상을 젖힐 수 있다 그러면은 정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몸을 회전을 시켰을 때 양쪽으로 40도 이상을 회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정상 범위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정상 범위보다 잘 안 간다 그러면은 관절이나 어떤 그런 주변 조직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병명으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등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통증은 근육통이에요.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계속 수그리고 있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 등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그 자세를 유지하느라고 힘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근육이 좀 많이 담이 결리고 뭉치게 되고 짧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승모근이 뭉치게 되면은 목 뒤로 여기 어깨가 좀 뻐근하고 무겁고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깨 쪽이나 등 뒤쪽에서 좀 뻐근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겠죠. 광배근이 뭉치게 되면 좀 날개뼈 아래쪽에서 좀 뻐근한 느낌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복직근, 요 배에 있는 복직근이 뭉치게 되더라도 등에서 저렇게 이제 우리 속옷을 입는 저 자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요. 딱 날개뼈 안쪽만 아프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능형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고요. 기립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 이렇게 다양하게 통증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근육통의 특징은 뭐냐면요. 근육을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다 보면은 긴장된 자세를 계속하면은 통증이 점점 증가가 돼요. 근데 좀 움직여주면은 또 좀 풀리고요. 그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좀 당기는 그런 느낌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근육을 아픈 부위를 좀 이렇게 주물러주거나 만져주면 좀 시원해요. 통증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근육통으로 보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 침치료 한 두세 번 정도 맞고 나면은 또 금방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견갑배 신경통이 있는데요. 등을 타고 내려오는 이 신경을 견갑배 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고개를 숙이려고 하면 뒤가 등까지 이렇게 쭉 당긴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 내지는 찌릿찌릿찌릿 등이 찌릿찌릿해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징은 고개를 뒤로 젖힐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숙이려고 하면은 이 근육들이 긴장되면서 신경을 더 많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숙일 때 등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이런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제 견갑배 신경통일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침추로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방 치료가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숙일 때는 편해요. 근데 뒤로만 젖히려고 그러면 뻑적지근하게 아프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명관절 증후군을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명관절이라는 거는 흉추 뒤에 있는 요 관절을 명관절이라고 불러요. 해서 후관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에 감각신경이 상당히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숙일 때는 여기가 눌리지가 않아요. 벌어지죠. 근데 뒤로 젖히려고 하면은 이 뒤가 눌리면서 여기가 염증이 있는 경우에 좀 뻐근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레벨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단은 그 의심이 되는 부위를 강하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시큰하게 아프다 그런 통증들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후관절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침치료로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늑골하고 우리 갈비뼈하고 척추하고 만나는 게 흉추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통증들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척추가 한쪽으로 틀어졌다 그러면 한쪽에 훨씬 더 많은 압박이 받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 마찬가지로 좀 숨을 깊게 들이쉬면 아프다든지 해당 부위를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우리 흉곽이에요. 몸통에서 가장 많이 대상포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상포진이 생기고 난 이후에 혹은 치료가 다 되고 난 이후에도 통증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좀 감기 몸살 비슷하게 와요. 그러다가 한 5, 6일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띠 모양으로 이렇게 물집들이 쭉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때는 피부과 쪽으로 가시거나 내과 쪽으로 가셔서 일단은 항바이러스제를 먼저 처방을 받는 게 치료 경과나 예후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포진이 다 낫고 난 이후에도 신경통이 한 10% 정도에서는 남아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남은 이제 후유증들을 좀 치료하는 데는 한의원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보통 한두 달 정도 치료하면은 대부분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가끔씩 이제 등이 너무 시려요. 등이 화끈거려요. 내지는 등이 절려서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뚜렷한 원인 없이 이렇게 등이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저리거나 할 때 배통, 배냉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세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평평등, 너무 이렇게 펴져 있는 등일 때도 그렇고 구분 등일 때도 이제 척추, 우리 흉추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육이 긴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는 피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피가 잘 안 통하겠죠. 그리고 한쪽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 흉추들이 틀어져요. 한쪽으로. 그러면서 더 순환장애가 더 증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흉추가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틀어진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느낌들을 느끼는데 우리가 보통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같이 사이좋게 셋이서 나란히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동맥이 눌리게 되면 피가 잘 안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금방 시리다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정맥이 눌리게 되면은 피가 계속 우혈이 돼요. 그러면 등이 화끈거려요.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음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좀 절려요. 감각이 둔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가 눌렸느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를 뿐이지 원인은 흉추가 좀 틀어지거나 한쪽이 너무 과다하게 긴장이 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다른 데 가서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어깨동무에 오시면은 망치로 탕탕탕 저희가 두드려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틀어질 뼈를 바로 잡아주면은 또 쉽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지만 몇 년씩 고생하셨던 분들이 한두 번 치료에 금방 이렇게 밤에 자는데 너무 편했어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교정치료 흉추가 틀어진 것들을 한 번 정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쾅 부딪혔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등이 너무나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일단은 외상력이 있으면 내가 다쳤다 그러면은 혹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골절이 된 건 아닐까를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요. 골절이 어느 정도나 됐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좀 다양해요. 근데 가볍게 골절이 된 경우 가만히 있으면 대체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한 군데가 뜨끔뜨끔 숙여도 아프고 조금만 움직이려면 이렇게 등 한가운데가 한 점이 계속 뜨끔뜨끔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다치고 등이 심하게 아픈데 내가 갑자기
하반신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뭔가 좀 움직이는 게 둔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응급실로 좀 바로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골절이 너무 심해서 척수를 좀 손상하고 있을 우려가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움직일 때는 혼자서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꼼짝 말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좀 들 것이나 아니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고정한 채로 병원에 도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그냥 모르고 골절된지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할머니들 보면은 등이 좀 이렇게 구분등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좀 잘 치료를 하면 좋겠죠. 이 경우는 이제 정형외과 쪽을 먼저 들렸다 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 또 내장의 문제들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동맥박리증 같은 경우에 이제 혈관이 찢어지면서 그 통증이 등에서 느껴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도끼로 누가 내 등을 찍어내린 것처럼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마어마한 통증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좀 어지럽다든지 울렁거린다든지 미식거린다든지 이러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것도 좀 응급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내가 좀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을 한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위장이 문제가 생겨서 등이 아픈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은 한 이 정도가 아프다 그러는데 췌장염이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때가 아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화불량과 더불어서 내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좀 체하거나 그러면 꼭 등이 같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한의원 치료들이 상당히 좀 효과가 좋고요. 어떤 분들은 이 등을 거꾸로 교정을 해줬더니 위장이 소화가 잘 돼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적으로 양약을 한두 달 써보고 좀 괜찮은 데다가 또 재발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의원에서 좀 꾸준하게 한 두 달 정도 치료하면 또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등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네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어요? 등이 아플 때는? 아이고, 정답입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응급 상황들이 있죠. 도끼로 찍어내린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등이 아프면서 내가 강하게 다치고 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뜨끔뜨끔한데 갑자기 다리 쪽으로 좀 마비감이 든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 외의 상황들은 이제 어깨동무로 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감별하고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또 여러분 주변 분들과 건강하게 함께 지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